다음에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토론해야 된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못합니까? 내놓아야 된다 말. 그래서 가령 어린이들이 10명이 있다. 학급의 어린이가 10명이다. 그러면 나를 제외하면은 9사람 아니겠습니까? 9사람들의 의견을 다 들어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보다도 더 넓고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고의 넓이나 깊이가 그만큼 확충된다. 여러 사람이 있음으로써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 지혜를 얻는다. 이것을 우리는 외워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령 그와 같이 세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다 그러는데 정말 그러는가 하는 그 사례를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양초 연소 상태 관찰 결과 비교. 이것은 이제 이 게임스 화학이라고 하는 아마 그 화학 연구의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연구한 것인데 이 화학자,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전문가인 화학자들이 요 양초가 연소하고 있는 현상을 보고서 약 50여 가지의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정보를 얻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학생, 이제 그 중에서도 우수한 중학생들은 몇 개를 얻어내는가 하는 것이죠. 근데 또 개인은 우등생, 중학생 중에서도 우등생인 개인들은 이 양초가 연소되는 현상을 보고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을 약 20여 개 항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화학자들은 50여 개 항을, 그 다음에 아까 이 우등생 중학생들은 그 중에 50여 항목 중에 20여 항목을 찾아낸다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중학생 소집단 5명, 이 중학생 소집단, 다시 말하면 5명이 똑같이 이 양초가 연소하는 현상을 보고서 발견해내는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그것이 약 50여 항목이라고. 근데 그것이 이 화학자들이 발견한 50여 항목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중학생 우수한 학생이 개인적으로는 이 연소 현상을 보고 20여 항목을 발견한다. 과학자가 발견한 50여 항목 중에 20여 항목을 개인적으로는 찾아낸다. 그런데 중학생 중에서 5명을 말하자면 모아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서로 논의하면서 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관찰을 해본 결과 요 화학대대 한 것과 거의 비슷하게 50항.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우리의 수업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대단히 의미 있는 정보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그린 그림입니다. 지금 인쇄가 잘못돼가지고 불타고 있는 장면이 잘 그려지지 못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장작이 있죠. 장작 하나하나가 타고 있습니다. 장작 하나하나가 타고 있는 이 말하자면은 화력이라고 할까요? 이 화력을 다 모아본다 그 말이에요. 다 모아보면은 이 화력을 얼마인가 이렇게 측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근데 말하자면 이 6개의 장작을 여기다 집힌다 그 말이에요.
이 집힐 때 여기서 나오는 화력을 이 화력 다 더한 놈하고 비교해보자 그 말이에요. 비교가 되겠습니까? 엄청난 화력이 여기서 나오겠죠. 근데 이거 다 더해봤댔자 여기서 나오는 화력의 몇 분의 1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만큼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각자의 생각이 이렇게 그대로 발표되고 그 발표된 생각들을 가지고 논의를 했을 때에는 이렇게 많은 생산성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집단의 교육력을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학습하는 의의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 여기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다면체를 봅니다. 근데 이 다면체를 볼 때에 가장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어느 한 면만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나는 이 한 면을 봤다. 다시 말하면 n분의 1을 봤다. 또 철수는 여기를 보고 순이는 여기를 보고 정의는 여기를 보고 다 이 다면체의 어느 일면을 보고 있다. 다시 말하면 n분의 1면을 봤다. 전체를 보지는 못했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전체를 봐야 된다.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결국은 여러 사람이 본 바를 이야기 나눌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겠습니다.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의 의의가 바로 이 다면체가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보자면은 내 머리는 내가 가꾸고 이웃과 더불어 다시 말하면 이웃에서 찾아 배워 가꾼다. 이웃과 더불어 이웃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다. 전원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 다음에 전원이 전원의 생각을 알고 토의한다. 토의. 그 다음에 전원의 생각에서 배워 각자의 생각을 갈고 다듬는다. 처음에 가졌던 자기 나름의 생각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자기 나름의 생각은 보다 더 향상된 생각으로 변형이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각자로 하여금 보다 더 차원이 높은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이 절대 조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웃이다. 근데 그 이웃이 아까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을 지어낸다. 그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비로소 이웃들의 생각이 귀에 들어온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해 이웃들의 생각이 내 생각과 비교 사고를 통해서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그런 말입니다. 첫째,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야 한다.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각자가 여러 사람이 모여서 각자의 생각을 내놓고 토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생각은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 머리는 내가 가꾸고 이웃과 더불어 이웃에서 찾아 배워 이웃의 가르침을 받아 가꾼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정답 그리고 오답이란 말을 썼습니다. 과거에 우리는이 아니라 과거에 저는 그렇게 말한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지금은 정답이니 오답이니 이런 말을 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말했던 정답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옳은 답이죠. 옳은 생각이죠. 오답이라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닌 잘못된 생각, 틀린 생각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미 다 짐작하고 계신 것과 마찬가지로 어린이들이 골똘히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발표한 말은요, 그 말에는 하나의 오답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틀린 생각, 오답이 없다 이것입니다. 각자가 가령 선생님이 발문을 던졌습니다. 던진 발문에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상식이나 경험이나 지식이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어떤 생각 하나를 얻어냈단 말이에요. 얻어내서 그것을 발표했는데 선생님이 당신 머릿속에 있는 답과 다르기 때문에 오답이라고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선생님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당신 머릿속에 있는 생각만이 정답이고 그렇지 아니한 생각은 모두가 오답이다. 그러니까 그때 말하자면 정답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것을 우리는 정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그러면 얼른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발문을 던질 때에 내 머릿속에 그 발문에 대한 답이 있단 말이죠. 내 머릿속에 있는 답이 있어. 그리고 그 답만이 옳은 답이고 그 밖에 모든 답은 틀린 답. 그래서 그것을 오답이라고 했다.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은 정답이고 머릿속에 있지 않은 모든 생각은 틀린 생각, 오답이다. 이렇게 정답과 오답이라는 두 말을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정답이라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정답이라고 그러고 그렇지 않은 모든 생각을 오답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정답과 오답이라는 개념이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과연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 이른바 정답이 정말 그것이 말한 대로 정답이냐 옳은 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선생님이 던진 발문, 어떤 물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찾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발문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란 말은 어폐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발문이란 건 무엇이냐? 물음을 던져서 그 답이 선생님 머릿속에 있고 그 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발문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린이들이 답했을 때 내 머릿속에 있는 답과 일치했을 때 그것은 정답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답은 오답이다. 이렇게 정답과 오답이라는 개념을 그런 뜻으로 사용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답이니 오답이니 우리가 과거에 써온 말을 그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을 안 쓰기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답, 오답이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답이라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들어있는 오직 하나의 답, 오답이라는 것은 그것이 아닌 모든 생각을 오답이라고 했다. 그런데 실은 전혀 그것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발문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그야말로 절대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알아맞히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 아니란 말이죠. 그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드려서 되풀이 됩니다만은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해서 어린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이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그야말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만들어내는 것, 이모로 저모로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사고력이 길러지도록 꾀하는 것, 이것이 발문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사고하도록, 사고하지 않을 수 없도록 던지는 물음, 이것이 발문인데, 따라서 그 발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이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오직 하나를 선생님 머릿속에 그리고 그것이 답이다, 이른바 그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말.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과거의 수업에서 우리 어린이들의 사고력은 대단히 제한적이었었다 이 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니 상식이니 경험이니 정보니 자료니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함으로써 자기 나름의 어떤 생각을 마련하도록 하는 일, 이것이 발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얻어낸 어린이 각자 나름의 생각은 무엇이겠습니까? 다 다르겠죠. 다 다르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발문이고 이것이 발문의 최종 목표다. 발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자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 던지는 물음이다. 이렇게 발문을 정의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이 발문에 대해서는 우리의 생각이 혹시 잘못되어 있었다 보면은 고치지 않으면 사고력 기르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너무 길어졌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덜 옳은 생각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은 그래서 정답이니 오답이니 뭐 이런 말을 이제 안 쓴 대신에 어떤 말을 쓰느냐 그러면은 옳은 생각, 그 다음에 덜 옳은 생각, 이런 말로 저는 쓰고 있습니다. 옳은 생각,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옳은 생각이다. 그런데 옳지 않은 생각, 또는 덜 옳은 생각, 그런데 옳지 않은 생각은 거의 없다 이 말.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준 주제를 가지고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얻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옳은 생각 아니면 덜 옳은 생각이지 옳지 않은 생각은 아니다 이 말. 그럼 옳지 않은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선생님이 묻는 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는 생각. 다시 말하면 철수라는 어린이가 어제 저녁에 꿈을 꿨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발문을 던졌을 때 그때 하필이면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죠. 어제 저녁에 꿈꿨던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엄마하고 헤어져서 사는데 꿈속에서 엄마를 만났다고 말이죠. 근데 지금 하필이면 선생님이 그 발문할 때 그 꿈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철수하고 지명을 받았다고 말이죠. 그때 철수는 무의식 중에 어제 저녁에 꿈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꿈을 무의식 중에 말해버렸다. 꿈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이것은 옳은 생각입니까? 덜 옳은 생각입니까? 이것은 물론 덜 옳은 생각도 아니고 옳은 생각도 아니고 덜 옳은 생각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그러나 선생님이 제시한 물음에 대해서 그 물음과 관련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했다. 그러면 그것은 옳은 생각 아니면 덜 옳은 생각이다. 이따도 나오겠습니다만 덜 옳은 생각 중에는 옳은 생각에 가까운 덜 옳은 생각이 있는가 하면 옳은 생각으로부터 아주 먼 그런 덜 옳은 생각도 있겠죠.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덜 옳은 생각이라는 말을 쓴 이유를 우리 선생님들이 알으실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덜 옳은 생각, 말하자면은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했는데 옳은 생각이 아니고 덜 옳은 생각이다.
바로 옳은 생각이 아니다 이 말이죠. 덜 옳은 생각이다. 자, 그래서 수업의 과정에서 덜 옳은 생각 하나가 나올 때마다 각자는 그것과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 곧 자기 나름의 잠정적인 해답과 비교 사고함으로써 전원이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떤 어린이가 선생님이 지명을 받아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옳은 생각은 아니었다 이 말이죠. 덜 옳은 생각이었다. 근데 그것이 비록 덜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무엇이 된다 그 말입니까? 덜 옳은 생각. 어떤 친구가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옳은 생각이 아니고 덜 옳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덜 옳은 생각은 그 덜 옳은 생각을 듣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덜 옳은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저 철수가 발표한 내용, 선생님 묻는 말에 관련해서 철수가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발표했거든요. 그 발표한 내용, 나는 나대로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그 철수의 발표와 나의 생각과를 비교 사고한다 그런 말이에요. 비교 사고에 대해서는 이따가 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비교 사고를 통해서 나의 사고력은 발전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이 수준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나는 이 수준까지가 나의 문제 해결력이라고, 그 문제에 관한 해결력인 이 수준까지다. 그런데 이 수준 이상으로 나의 생각은 발전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이웃들의 생각이 필요하다 그 말. 이웃들의 생각과 비교 사고를 통해서 나의 생각은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간다 그 말. 그러니까 이웃들의 생각이 하나 나올 때마다 그 생각과 비교 사고를 한다면은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또 이웃들이 발표합니다. 그것과 비교 사고를 합니다. 또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되기 위해서는 이웃들의 생각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골똘히 이모로 저모로 생각한 끝에 여기까지 얻어냈습니다. 이것이 나의 한계입니다. 현재로서는 나의 한계가 이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 한계를 넘어서 더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더 좋은 사고로 발전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나의 한계인 것을요, 나의 한계 이상으로 나의 혼자서는 올라갈 수 없단 말이죠. 누구의 힘으로 올라가느냐? 이웃들. 우리 교실에 있는 많은 이웃 친구들, 이 친구들이 발표를 듣고 그것과 비교 사고를 통해서 나의 생각은 향상적으로 조금씩 변형되어 간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옳은 생각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수업 과정에서 덜 옳은 생각 하나가 나올 때마다 비교 사고를 하면은 각자는 그것과 자기 나름의 생각과 그 비교 사고를 통하면은 잠정적인 해답과 비교 사고 함으로써 전원이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그러니까 이 지금까지 우리의 수업과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업과의 차이는 어디에 있었냐? 지금까지의 우리의 수업은, 지금까지라는 것은 잘못된 지금까지의 수업이라고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 알아맞추기 대회장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잘못된 말하자면 문답이었었다고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기가 결코 발문이 아니고
결코 그것이 수업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건 무엇이냐? 각자의 생각을 갖는 것이 우선 첫째. 그 다음에 그와 같이 각자가 가진 생각을 다 발표를 해야 된단 말이죠. 전원이 발표해서 나는 전원의 생각을 다 듣고 내 생각과 비교 사고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어떤 친구 하나가 발표했을 때 그 생각과 내 생각이 비교해서 내 생각이 조금씩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간다. 그러므로 내 반에 있는 모든 이웃들은 나의 사고력을 키워주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이 다 알도록 체험을 통해서 아까와 같이 그렇게 이웃들의 발표를 듣고 자기 나름의 생각을 조금씩 변형시켜 가고 있는 어린이들은요, 어떤 생각을 갖냐면, 하하, 이웃들이 다 나의 사고력을 향상시켜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존재들이구나. 내가 어제까지 찌럭찌럭 건드려서 놀려먹고 그랬던 철수, 늘 철수를 뭡니까? 때리기도 하고 뭐 또 욕짓거리도 하고 말이요. 그랬던 철수의 말을 듣고 철수의 발표를 듣고 내 생각과 비교해 보니까 내 생각이 어딘가를 내가 철수의 말을 듣고 수정을 했다. 그래서 향상적으로 내 생각이 변형이 됐다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요, 철수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시다. 나의 사고력을 발달시킴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어제까지 철수로 찌럭찌럭 놀려먹고 건들고 때리고 했던 잘못을 뉘우치게 된다 이 말이죠. 자, 어쨌든 말이죠. 이 옳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해서 이웃이 있을 때 비로소 나는 옳은 생각으로 향상적으로 내 생각을 변형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 그래서 뭐 오늘 얘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바로 이웃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덜 옳은 생각의 의 무엇이겠습니까? 전원으로 하여금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가게 하는 그런 구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어떤 물음을 던졌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졌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해야 할 첫째는 내가 어떤 발문을 던졌을 때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는다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나는 자기 나름의 생각을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라고 합니다. 자기 나름의 잠정적 해답이라고. 왜 그러냐면요,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한계예요. 내 능력으로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실은 더 향상적으로 변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떤 힘에 의해서 그것이 가능할까요? 이웃의 힘, 이웃. 학급에 계시는 선생님을 비롯해서 내 짝꿍을 비롯해서 우리 반 친구들,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내가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간다고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표를 듣고 하고 깨달음을 하나씩 쌓아 올린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게 전원이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각자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각자로 하여금 아주 소박한 생각을 그야말로 향상적으로 변형시킴에 있어서, 훌륭한 생각으로 변형시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 그런 뜻에서 전원이 진리에 한 걸음씩 다가간다. 그래서
자, 이것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어떤 어린이가 선생님의 발문에 대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한 끝에 이 A라는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으로 이 A라는 생각을 봤을 때는 옳은 생각으로 붙어서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이것이 말하자면 한계입니다. 그 문제에 관한 한, 그 문제가 A라고 한다면 그 A라는 문제에 관한 한 그 어린이의 사고력은 여기가 한계란 말이에요. 거기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어요. 근데 이 어린이는 더 이상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향상적으로 변형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누구의 힘에 의해서? 물론 학급 담임 선생님의 힘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우리 반 친구들 전체의 힘에 의해서. 전체의 힘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나름의 생각이 있잖아요. 각자 나름의 생각. 그 각자 나름의 생각을 들어보고 내 생각과 비교 사고를 한다. 그래서 하하 이 점이 있었구나 하고 조금씩 보완되어 간다. 이렇게 해서 마침내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옳은 생각으로 변형할 수가 있다. 이런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은 A였었는데 철수의 발표를 듣고 B로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해주고 그 다음에 순이의 발표를 듣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또 누구의 발표를 듣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또 누구의 발표를 듣고 여기까지 올라가고 마침내 여기까지 올라간다. 이웃이 말하자면 무엇입니까? 전원이 진리의 한 걸음씩 그와 같이 해서 한 걸음씩 올라간다. 그래서 마침내 옳은 생각, 다시 말해 진리에 도달하게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무엇이냐면 지금 인쇄가 좀 잘못됐습니다만 밑으로 갈수록 점점 명도가 높아집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검은색이 마침내 맞으면 옳은 생각, 그 다음에 여 밑에는 덜 옳은 생각을 농도로 가지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그래서 아까까지 발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금 더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발문의 관역이라는 말 조금 선생님이 처음으로 들으신 말이 되겠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발문의 관역. 이게 말하자면은 옳은 생각이죠. 옳은 생각. 그러니까 나는 이 정답이라는 개념과 옳은 생각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놓고 대단히 엄격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로 정답이라는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답, 이것을 정답이라고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선생님이 던진 발문에 대해서 정답은 오직 하나,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생각, 이것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발문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사고하게 함으로써 사고력 기르는 일, 이것이 발문의 최종 목표다 이 말이죠. 결코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을 알아맞추는 일이 아니다 말이에요. 따라서 이 정답이란, 과거에는 정답이란 것은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답을 정답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 정답이라는 개념은 어린이들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는 아주 잘못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말 사용하지 않기로 하고 옳은 생각, 옳은 생각이라는 말을 썼어요. 옳은 생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리인데 옳은 생각을 얻어내는 과정이 있단 말이죠. 무엇이냐 그러면 선생님이 어떤
발문을 했습니다. 어떤 물음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그 물음에 대한 자기 나름의 생각, 어린이들 각자의 지식이나 상식이나 경험, 또 가지고 있는 정보, 자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서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얻은 생각, 요게 각자 자기 나름의 생각이죠.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을 때 사고력은 발전한다. 선생님이 발문을 던지는 것은 각자로 하여금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던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고 있는 각자는 이제 선생님이 지명을 받아서 어떤 친구가 발표하죠. 그럼 발표된 그 내용을 자기의 생각과 비교사고한다고. 비교사고해서 자기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킨다. 듣고 보니 자기 생각의 일부가 잘못 생각이 되었다. 그럼 그 부분을 수정해서 발표된 친구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킨다. 보다 더 좋은 생각으로, 보다 더 진리에 가까운 생각으로 고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똑같은 사고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친구가 발표합니다. 똑같은 이렇게 해서 각자가 발표한 내용이 저마다 그 깊이와 넓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받아서 내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나간다고 말이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웃은, 우리 반에 있는 이웃은 물론 이제 실제로는 같거나 비슷한 생각이 많이 있지만은 일단 저마다 다른 생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저마다 다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과 비교 사고를 하는 동안에 나는 많은 사고 과정을 겪으면서 사고의 내용은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간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웃들은 모두가 다 나의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웃교사라고 하는 개념이 거기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어쨌든 이웃교사들의 덕택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B라는 말을 듣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하고 요리 올라와서 그 다음에 또 C라는 친구가 발표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아 그렇다 또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이렇게 해서 점점 발표를 듣고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학급의 어린이들이 각자의 생각을 동시에 발표해야 돼요. 이것을 가령 각자의 생각이 우리 반 친구가 10명이다 그러면 10명의 생각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듣고 있으면요 시간이 무한히 있어도 모자라다고 말입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가령 20명이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저마다 다 다른 생각을 내 생각과 비교 사고를 했을 때 나는 나의 생각이 향상적으로 변형될 수 있는데 20명 친구들의 발표를 다 어떻게 다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20명 친구의 서로 다른 생각을 동시에 들어버릴 수 있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다 들어버리고 비교 사고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제 차차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체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을 내 생각과 비교 사고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차차 또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을 선생님이 발문할 때마다 그 발문에 대한 각자 나름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나가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방법이 아닌 그야말로 새로운 방법으로 수업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발문의 방법에 대해서 차차차 지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쪽은 역시 이제 옳은 생각인데 이것을 말하자면 명암을 가지고 나타내 봤습니다. 근데 인쇄가 잘못된 거하고 전부 명도가 똑같아져 버렸습니다만
점점 내려갈수록 밝은 색, 말하자면은 밝은 색일수록 덜 옳은 생각이다,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한 결과를 얻어낸 생각이라면 그것은 옳은 생각 아니면 덜 옳은 생각이다, 그런 말입니다. 틀린 생각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의미가 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내가 부딪힌 문제와 관련이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또 앞으로도 차차차차 말씀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그 뭐냐? 발문의 관역. 발문의 관역이란 말은 또 양궁 시합에서 보니까 이렇게 관역판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저것이 발문의 관역으로 생각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문의 관역이란 말을 이것을 제가 외람되게 만든 말입니다. 발문도 마치 그 양궁의 관역과 같이 발문의 응답의 의미를 부여하자, 그런 말입니다. 양궁에서 지금 여가 제일로 그 가치가 높죠. 차차 그 가치가 낮아지지 않습니까? 점수가 떨어진다, 이 말이죠. 마찬가지로 발문에서 어린이들이 생각해서 발표한 것도 이렇게 말하자면 개인차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생각의 무게에, 생각의 옳은 정도, 그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 하는 옳은 정도의 이런 차가 있다. 틀린 생각이 아니라 차가 있다. 지금까지는 바로 선생님 머릿속에 있는 정답이 아니면 다 버려버렸습니다. 어떤 의미 하나도 부여하지 않냐고 다 버려버렸단 말이에요. 그 소중한 것들을. 그런데 이제는 어찌하겠습니까? 아까 같이 꿈 이야기를 발표했다면 그것은 이제 정말로 옳지 않은 생각이지만은, 선생님이 던져준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생각해 낸 맞으면 생각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와 같이 이 점수의 차이, 이 관역에 있어서의 거리는 차가 있을런지 모르지만은 다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이게 말하자면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 모두가 다 의미가 있는, 가치가 있는 생각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예전에는 오로지 이거 하나 여기 쏘아서 맞췄을 때만 그것을 정답이라고, 그렇지 않은 모든 생각은 다 오답으로 버려버렸다, 이 말. 그 소중한 어린이들의 생각을 다 버려버렸다. 근데 그 어린이들이 생각한 그것과 내가 생각한 것을 비교한단 말이야. 철수가 생각한 것과 내 생각과 비교한단 말이야. 그러고 보면은 아하, 철수가 생각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미처 못 생각했다, 내 생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 다음에 순이가 발표한 걸 들어보고 하하, 순이 발표를 들어보니 아까 내가 생각했던 이 부분은 잘못된 생각이다. 또 그 다음에 또 정수 생각을 들어보니까 정수 생각은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내 생각이 훨씬 더 좋은 생각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우리 반 친구들의 생각이 모두가 다 나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을 시키면서 아주 소중한 자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또 이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은, 서로 아까 차이가 있는 생각이 있었죠. 차이가 있는 생각에 말하자면 이 교수학적 의의를 생각해 본다면 이런 거 있습니다. 교실에는 옳지 않은 생각은 없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물음에 대해서 각자가 이모로 저모로 생각해서 얻은 생각이라면은
그렇게 해서 마련한 답이라면은 옳지 않은 생각은 없다 이 말이에요. 오직 차이가 있을 뿐이다. 덜 옳은 생각, 그 덜 옳은 생각, 그 다음에 더 많이 옳은 생각, 옳은 생각, 막 이런 식으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생각에는 이게 차이가 있기 마련이지만은 옳지 않은 생각은 없다 이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태웅 교수께서는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차이는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보니까 교실에는 옳지 않은 생각은 없다. 오직 차이 있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차이. 근데 이 차이가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차이는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그러니까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보다 더 의미 있는 생각으로 자기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인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웃이 없어서는 그 소망을 달성할 수 없다. 유태웅 교수가 하는 말이 그 말 아니겠습니까? 차이는 발전에 내 생각을 발전시킴에 있어서 소중한 동력이다 이 말. 차이, 내 생각과 이웃들의 생각의 차이, 이웃과 이웃들의 생각의 차이. 이 차이는 그렇게도 소중한 것이다. 다시 한번 음미해 보겠습니다. 교실에는 옳지 않은 생각은 없다. 오직 차이 있는 생각이 있을 뿐이다. 근데 이 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차이는 발전의 소중한 동력이다. 다시 말하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차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어쩌겠습니까? 우리 교실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없으면 이것이 안 되는데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철수의 생각이 다르고 순이의 생각이 다르고 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 있는 생각을 비교, 사고를 통해서 나의 생각을 향상적으로 변형시켜 나간다. 또 그래서 나는 그 선생님이 던진 물음에 대해서 각자가 가진 생각을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고도 말합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갖게 한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다른 의미로 잠정적 해답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을 다른 말로 나는 잠정적 해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발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어린이들 각자가 잠정적 해답을 갖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잠정적 해답. 근데 이 잠정적 해답이 결국에 가서는 보다 더 타당한 생각으로 향상적으로 변형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이웃의 힘으로. 이웃들.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놀래먹고 때리고 그랬던 그 순이가 발표한 걸 들어보니, 그래서 내 생각과 비교해보니 내 생각을 순이의 생각으로 인해서 향상적으로 변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순이는 내가 어제까지 그렇게 때리고 놀려먹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훌륭한 선생님이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럽니다. 학습이 이렇게 이루어지면은 그러한 말하자면은 학급 사회의 풍토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이웃의 의에 대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가미 타다시 교수의 말을 가지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몇 퍼센트인가의 옳은 생각, 다시 말하면 진실이 함유되어 있다. 이게 하가미 타다시 교수가 쓴 책을 읽어보고요, 제가 이 말을 찾아냈습니다. 이 말을 내가 그 책에서 읽었을 때에
아주 대단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렇다 이것이죠. 예. 무엇입니까? 어떤 어린이가 마련한 생각에도 몇 퍼센트인가의 옳은 생각, 진리가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내 생각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분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똑같은 말이 있다. 그럴 때 우리는 독서의 기쁨을 느낍니다. 책 읽는 기쁨이 바로 이런 데도 있다. 대단한 큰 기쁨을 느꼈던 일을 지금도 잊지 않고 상기할 수가 있습니다. 야, 또 얘기도 좀 읽어볼까요? 이 생각은 이웃과 더불어 하는 대화 과정 속에서 비교 사고 됨으로써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나간다. 여기서 이 생각이란 건 무엇입니까? 각자의 자기 나름의 생각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러므로 대화하는 이웃들은 모두 내가 제대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생님들이시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말을 여기서 이렇게 다시 한번 음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요 이웃들의 생각에 이른바 교수학적 의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생각해 봤는데, 전문가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들의 가르침. 이거 비가스키라는 사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자, 어린이는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에서는 언제나 반드시 혼자서 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학습을 할 수 있다. 비가스키가 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브루나, 그 유명한 브루나, 우리가 사물 현상을 인식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의 하나는 비교 대비이다. 근데 비교 대비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의 생각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 비교 사고, 대비 사고, 이것이 사고력을 기름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원동력이다. 수업의 최종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고를 기르는 일입니다. 사고를 기름에 있어서는 또 다른 방법이 있지만은 어린이들에게 비교 사고하도록, 그러니까 내 생각 하나 가졌으니까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반드시 이웃과 늘 비교하도록 하는 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이웃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학습이 성립되지 않는다 하는 생각을 어린이들이 갖도록, 그래서 자연히 경청이나 말아 않더라도 스스로 어린이들이 귀를 기울여서 이렇게 경청한다 이 말. 자, 브루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사도 마나부. 이 양반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름방학이면은 꼭 오셔서 우리들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신 분입니다. 이분은 약 1만 교실의 관찰을 통해서 알게 된 일은 10,000개의 교실을 수업 참관했다 이런 말입니다. 10,000개. 말이 쉬워서 10,000개지 실제로 10,000개라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어린이들이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는 관계가 빚은 효과가 교사의 지도력 5배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친구들끼리 서로 주고받는, 그러니까 어떤 테마가 하나 있습니다. 그 테마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성립된다고 말이에요.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의 지혜를 얻는다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똑같은 문제의식을 각자가 가지고 있고, 또 동시에 각자가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각자가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문제의식에 대해서 각자가 자기 나름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각자의 생각을 내놓는다. 그래서 토의하고 토론한 결과 자기가 가졌던 생각과는 차원이 다른 훌륭한 생각을 얻어낼 수 있다. 이 말. 그래서 세 사람이 모이면 문수보살을 제일 얻는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만화부 선생님은 교사의 지도력 5배 이상의 힘을 발휘한다. 이랬습니다. 자, 이러니까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여튼 발문하면 어린이 각자로 하여금 사고하게 하고 그 사고는 일제히 동시에 발표해야 된다. 근데 20명이나 30명이 있는 어린이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그들의 생각을 동시에 어떻게 다 발표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은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적용하면요. 불과 2, 3분 내에 전체 어린이들의 생각을 다 전원이 알 수가 있고 동시에 비교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차차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도 만화부 선생의 이 교사 지도력 5배 이상의 말하자면 가르침을 얻을 수 있다. 이거 근데 어린이들은 내가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학습이 성립되지만은 뿐만 아니라 이웃 친구들에 의해서 보다 더 훌륭한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마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 또 보시겠습니다. 자, 모기 갱이지로 이 사람은 뇌과학자입니다. 그리고 뇌과학자들은 순수한 뇌의 기능에 대해서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이 모기 갱이지로 이 사람은요, 이 뇌에 대한 연구가 깊을 뿐만 아니라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통 뇌과학자들은 뇌를 어떻게 발달시킬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는 인양반은 주로 수업 속에서 어린이들의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어린이들은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짙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뇌과학을 모르면 이제는 교사로서의 능력을 의심받게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뇌과학에 대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우리 번역서 가운데에서도 모기 갱이지로가 쓴 책을 사보십시오. 다른 분들은 순수한 뇌과학에 대해서 써놓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들이 알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업에 그렇게 큰 나는 그런 분들의 책을 몇 권 읽어보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왜냐하면 내가 모르니까. 뇌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근데 모기 갱이지로가 써놓은 것을 보면요, 뇌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대로 알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수업에 어떻게 살려 쓰느냐 하는 것을 모기 씨는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꼭 이분이 쓴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쓴 책, 이웃과 더불어 하는 학습 상황 하에서는 뇌 상호 간의 공명 형상이다. 뇌 상호 간의 그 말은 뭡니까? 나의 뇌와 이웃 순이의 뇌, 철수의 뇌, 이 뇌 상호 간의 공명 형상이 일어난다. 내가 생각한 것을 저 사람한테 말하면 그 사람을 내 말을 듣고 자기의 생각을 갈고 다듬어져서 향상적으로 변형된다. 마찬가지로 나는 또 이렇게 해서 우리 반 친구가 가령 나를 제외하고 19명이다. 그러면 19명의 얘기를 다 듣고 있으면요, 내가 생각했던 그 사고라고 하는 것은 아주 조그마한 것이었는데 여러 친구들의 얘기를 듣고 비교 사고를 통해서 얻어낸 나의 생각은 처음에 가졌던 나의 생각과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향상적으로 변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뇌 상호 간에 공명 형상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에. 자, 생각 하나의 가치. 누구의 생각이라도 골똘히 생각하여 얻은 생각이라면 그것이 하나 제시될 때마다 전원이 진리의 한 걸음씩 다가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다 말입니다.